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각해보면 저도 밥 먹고 난 후에는 습관적으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과일을 먹곤 하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우리 현병수 씨, 김유진 씨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병수 씨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텀블러. 텀블러. 네. 예. 텀블러에다가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항상 커피를 드시던데. 커피를 이렇게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캐치하셨습니까? 네. 예, 요즘엔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커피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컵에다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약간 뉴요커 느낌이 있어요. 뭔 커요? 뉴요커. 뉴요커 느낌이 약간 있어서 그래도 이제 일회용 커피를 먹더라도 네. 텀블러에다 먹고 보리차를 마시더라도 텀블러에다 먹고 약간 그게 있어 보이거든요. 겉멋이 좀 들었군요. 그렇다고 볼수 후배에게 있죠. 네.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네. 뉴요커란 얘기하니까 뉴욕 새로운 욕이 막 나올 것 같다. 예, 그런 얘기하기 뭐 하시면 안 좀 하셔도 안 되는데. 어울려요. 사실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은 다음에 꼭 차를 마셔야 되는 그런 약간 습성이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네. 코미디 빅리그 개그맨 아닙니까? 그렇죠. 개그 콘서트 하기 좀 뭐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셔야 식사의 완성 이런 게 있어요. 잘 어울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텀블러 요거는 저의 필수 애장품 2위 되시겠습니다. 2위? 네, 2위. 그러면 1위는 뭔데요? 1위는 이제 저 안경인데 안경 이게 알이 없어요. 이게 없는데 이걸 벗으면 못생겨갖고. 한번 벗어보세요. 예. 이거 잘 때도 끼고 자시는 건 아니죠? 아유, 그리고 와이프도 제가 방구는 일찌감치 연애할 때 텄는데 결혼하고 안경 텄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벗으면 깜짝 놀라실 한 겁니다. 번만 우리 아유. 판도사 우리 팬 여러분들 위해서. 병수 씨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네. 그래요? 네. 인내도 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이거 원샷 좀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았습니다. 자. 어우, 빨리 쓰세요. 예, 빨리 쓰세요. 야, 약간 전혀 다른 사람 되네요. 예, 뉴페이스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신선한 맛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꼭 뭔가를 마셔야지 식사가 완성된 것 같다는 병수 씨의 말. 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으면 배불러도 꼭 디저트 챙겨 먹거든요. 네. 과일 푸딩이나 치즈케이크 같은 거. 또 요즘에 여자분들은 특히 디저트 배가 따로 있어요. 예. 그 배가 따로 있어서 요즘 이렇게 살이 쪘군요. 그만 드셔야 돼요. 시작부터 또 왜 그러세요? 네. 그런 걸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몸매 관리는 참 잘하시네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요? 예. 오늘 두 분 얘기 들어보면 후식을 챙겨 먹는 것 어느새 우리의 문화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 너무 잘 챙겨 먹다 보면은 살도 많이 찌고 영양 불균형도 오고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판도사에서는요, 건강한 후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식사의 화려한 엔딩, 디저트에 대한 정보 드립니다. 각양각색 멋진 후식의 향연, 살 안 찌면서 영양 챙길 수 있는 후식 만들기 등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판도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하세요. 과일은요, 뜨거우면 이게 맛이 없어요. 뜨거운 과일 드셔보셨습니까? 뜨거운 과일? 예. 생각하기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요. 예. 뜨거운 과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천도복숭아. 먼저 진정한 후식의 왕을 가려봅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천야, 달콤 상큼 과일이냐? 또 수분이 듬뿍 들어있는 수박이나 참외는 요즘 먹기 아주 딱 좋은 훌륭한 과일이죠. 그리고 누가, 도대체 누가 과일을 갖고 다니면서 먹기 힘들다고 했나요? 지금 정답 확인합니다. 따라오세요.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밥을 먹고 난 후에 자연스레 커피숍으로 발길을 옮기는 분들 정말 요즘 많아졌습니다. 사실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식을 즐기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김유진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 디저트 카페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날 만큼 사람들이 후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에 한상 차림에 익숙했던 식문화가 점차 서양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술 마실 때만 2차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밥 먹을 때도 2차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또 소개팅을 한다. 생각하면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동수 씨 소개팅 해보셨어요?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진 않은데. 저한테 왜 이러시죠? 지금 약간 무례하시네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소개팅하고 애프터 신청할 때 커피나 한 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과일 한 접시 하실래요? 이상하잖아요. 야, 너 뭐 한라봉 네가 살래? 이상하잖아요. 방울토마토 2개만 먹으러 갈래? 우리? 그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한라봉 먹으러 갈래? 이상하거든. 커피 한 잔 하러 갈래? 이게 자연스러운데 네네. 뭔가 씨 없는 수박 있는데 갈래?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볼 때 후식 중에 왕은 네. 바로 차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현병수 씨 얘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차와 과일, 후식계의 투톱인데요. 자, 어떤 게 디저트로 더 적합할까요? 차일까요? 과일일까요? 자, 오늘 그것을 가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 씨는 차만큼 좋은 디저트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유진 씨의 생각은 저는 또 과일이죠. 과일. 네. 과일은 상큼하기도 하고요. 또 과일 가지고 주스도 만들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가능하고 변신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변신술에 능한 과일. 네. 하지만 후식하면 당연히 티 아닙니까? 티죠, 티. 우리 티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일 타임은 나 살다 한 번을 못 들어봤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네. 차입니다. 전 차예요. 안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네. 찌개 먹고 국 먹고 밥 다 먹고 나서 물 마시잖아요. 물 네. 배차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차를 마신다. 안 되죠. 알겠습니다. 공감이 오늘 안 가요. 예. 두 분이 서로 각을 세우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병수 씨가 좋아하는 차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죠? 예, 그럼요. 자, 식후 그래봤자 차 한 잔이거든요. 이거 한 잔인데 무슨 물배가 찹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유진 씨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줄 차의 장점 지금부터 나갑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15명 중 무려 절반에 이르는 45.8%가 식후 후식을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후식을 먹는 셈. 후식을 꼭 챙겨 먹게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냥 뭐 필수 코스 마냥 밥 꼭 먹어야 된다는 듯이. 나트륨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중화시켜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차를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후식 중 착한 디저트라 불리는 차. 중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차는 식후 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음미하는 기호 음료를 일컫습니다. 주로 맛이 달고 독이 없는 식물이 차의 재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차가 식후 디저트로 손색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원래 차거든요. 근데 이 성질이 찬 음식들이 우리 기운을 내리게 하고 오래되고 체한 음식들을 소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현대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인데요. 특히 기름진 식사 후에는 차만한 디저트도 없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롱차라든가 녹차 이런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기름을 가열을 하다 보면 이제 활성산소가 우리 체내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SOD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를 제공해주는 루이보스티 같은 것이 또 좋겠고요. 또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결명차 같은 것들은 또 소화불량이나 위궤양 이런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 하면 녹차, 홍차 정도 떠올리게 되는데요. 조금 밍밍한 맛 때문에 맛있는 디저트를 찾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없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말씀, 차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홍차들은 전부 다 지역별로 특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맑고요, 어떤 차는 진하고요, 갖고 있는 향과 맛의 특징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 블렌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서로 다른 차를 섞어 새로운 차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우려낸 찬물을 가지고 섞어서 먼저 테이스팅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마른 잎들을 섞어서 비율별로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차를 블렌딩하면
각 재료의 개성이 살아있는 전혀 다른 차가 탄생하는데요.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홍차가 몇 종류가 있는데 각 홍차마다 보면 이 홍차는 이래서 맛이 좋지만 이래서 맛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각각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섞다 보면 각 홍차의 좋아하는 부분만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맛이 조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향기가 나는 식물을 일컫는 허브는 독특한 향과 고유의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허브를 블렌딩하면 그 효능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브 같은 경우는 블렌딩을 하는데 목적 자체가 블렌딩을 하면서 새로운 그 효능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허브티의 효능들을 그 어떤 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우리를 그 차분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새로운 건강적인 목적을 가지고 블렌딩하는 요소들을 허브티의 블렌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브티 블렌딩 레시피. 캐모마일과 라벤더를 블렌딩하면 불면증에 좋은 차가 탄생하고요. 또 캐모마일에 펜넬, 여기에 레몬 버베나를 더하면 다이어트에 좋은 기능성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세이지, 캐모마일, 레몬밤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소화제보다 더 효과 좋다는 천연 소화제 차가 된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단순한 후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매력적인 차. 이제는 식후차 한 잔으로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차의 장점, 전통차에서 허브차까지 차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차 마시는 시간 정말 힐링 타임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 안정되고 영상을 보고 난 후에 후식으로는 차가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담도 없고. 그렇죠. 예. 무엇보다 후식은요,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차 지금 부담 있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담 있어요,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뭐 왜 부담스러워요? 물 배찬다니까요. 아이, 말도 안 돼. 억지. 저는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자는 차를 마시는 게 너무 또 시골틱하다. 뭐 그건 제가 마시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만 퓨전 차도 요즘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차 소믈리에 같은 아주 뭐 전문 직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분야가 생겨나는 이 차. 요거야말로 진정한 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식사한 후에 입가심으로 숭늉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뭐 차의 일종인데 그렇게 본다면 차가 과일보다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게 뇌에 납득이 되셨어요. 예, 이게 식혜나 수정과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한정식 집에서 수정과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차는요,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다도로 찾는 마음의 안정. 우리가 밥 먹고 기분 전환하는데 차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철학자 서른도 씨가 그래요. 이게 그리고 과일보다 차가 낫다 하는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차차 나지겠지. 예, 차가 낫다 그래. 차차 나지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게 과일 먹고 네.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분이 전환된다는 소리 전혀 한 번도 살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현병수 씨가 이 차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갖다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쫙 읊어주시네요. 네, 근데 차는 비싸잖아요. 밥 한 끼보다 차 한 잔 값이 더 비쌀 때도 있어요. 아니 차는 비싼 건 맞아요. 뭐 외제차 이런 거 다 비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일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이렇게 본인 마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내가 얘기하는 차는 그 차가 아니잖아요. 과일이 훨씬 비싸죠. 과일은 한 번 살 땐 비싼데 여러 번 먹을 수 있잖아요. 어디 무슨 과일 가게 딸내미입니까? 어디 영등포 청가물 시장에 아버지가 계세요? 또 억지로 어디서 부리세요. 원가로 뭐 띄워옵니까? 그렇게 사면 싸지만 과일은 좀 약간 비싸요. 과일 바구니 선물하려고 그래도 부담스럽고 또 과일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뉴요커 흉내내기가 좀 안 되고요. 이 과일이 이게 휴대가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네. 우리가 수박 같은 거 어떻게 점심 먹자 그러면 과일 일일이 싸갈 수 없고 수박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무거운데 이게 말이 안 돼. 손에 다 흘리고 질질. 흥분을 하셨어요. 진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얘기 나오고 우리 현병수 씨 오늘 방언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이제 김유진 씨가
병수 씨가 이제 과일의 단점을 자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이번엔 이제 과일의 장점을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차례가 왔어요. 네, 원료를 우려낸 차보다는 아무래도 천연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과일. 후식으로 안성맞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연의 햇살을 듬뿍 받고 자란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과일. 신선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천연 영양제, 과일이야말로 최고의 후식이 아닐까요? 자, 객관적인 자료만을 보여드리는 판도사에서 설문조사 들어갔습니다. 후식의 왕, 차냐 과일이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유진의 예상대로 과일의 압도적인 승! 이쯤 되면 국민 후식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겠죠? 식사하고 나면 입이 짜잖아요. 근데 과일 먹고 나면은 짠맛을 갈증을 가셔주더라고요. 과일은 씹을 수 있으니까 소화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과일이 더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도 좋고 그리고 또 상큼해서 차보다는 좀 이렇게 건강에 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차피 저는 카페인에 너무 약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약하니까 카페인 안 든 거 위주로 선택을 하니까. 집집마다 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인데요. 과일은 식사 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고 합니다. 팔방미인 과일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커피나 차처럼 휴대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사명을 안고 새롭게 태어난 과일이 있습니다. 수제로 만든 다양한 과일 디저트류는 얼리거나 아니면 굳히거나 아니면 갈거나 이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과일의 신선함과 그 맛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휴대가 가능한 신개념 과일이 등장했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또 통째로 섭취가 가능하니까 영양도 2배, 맛도 2배, 일석이조란 말씀. 클레오파트라는 석류, 양귀비는 열대과일인 리치로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공급했다고 할 만큼 과일은 미용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예, 과일은 우리 신체의 산화를 시키고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유기산이 우리 몸에 활력,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요. 또 비타민 A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식사할 때 우리 결핍이 되기 쉬운 그런 비타민들, 영양소들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 좋습니다. 많고 많은 과일 중 특히 식후에 드시면 좋은 과일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고기. 고기를 드신 후라면 파인애플을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은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특히 육류를 섭취했을 때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국민과일 사과는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로 식사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수박과 참외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평소 짜게 드신다면 추천해드립니다. 생물이나 해물 드실 때 꼭 따라 나오는 이것! 바로 레몬인데요. 레몬은 육류나 어패류에 기생하는 균을 억제한다고 하니 식중독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알록달록 색깔만큼이나 무궁무진한 과일의 세계. 과일이야말로 국민 후식으로 손색 없겠죠? 네, 잘 봤습니다. 달콤하고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한 과일이 후식 중에 왕이에요.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또 시민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달아서 살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당분은 에너지원이 되니까 꼭 드셔야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름진 식사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섭취나 뭐 이런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과일은 훌륭한 후식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또 수분이 듬뿍 들어있는 수박이나 참외는 요즘 먹기 아주 딱 좋은 훌륭한 과일이죠.
그리고 도대체 누가 과일을 갖고 다니면서 먹기 힘들다고 했나요? 아니 제가 그랬는데 뭐 힘든 말은 아니 뭔 소리야 아무튼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그래도 보신 것처럼 과일의 단점을 보완해서 아이스크림이나 젤리 형태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일의 경우에는 변화도 무궁무진하니까 질릴 위험이 없죠. 차도 변화무쌍해요. 화면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과일은요, 뜨거우면 이게 맛이 없어요. 뜨거운 과일 드셔보셨습니까? 뜨거운 과일? 예. 생각하기 힘든, 못 먹어본 것 같은데요? 예. 뜨거운 과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천도복숭아. 천도니까 온도가 천도복숭아. 이거 웃긴 건데 웃어주세요 좀 나중에. 오늘 개그 많이 치시네요, 현정 씨. 천도복숭아. 시청자 여러분 온도가 천도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아이스여야 돼요, 과일은요. 하지만 그러나 차는요, 계절에 따라서 아이스로도 이렇게 마실 수 있고 핫으로 마실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뜨겁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차도 좋고 과일도 다 좋습니다. 뭐 두 분 오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하지만 오늘의 주제 뭡니까? 후식 아닙니까? 디저트로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는 오늘의 주제를 놓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봐야 되겠죠. 우리 전문가 선생님은 과연 차와 과일 중 어떤 것을 후식 왕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예, 뭐 중국에서는 아침에는 차, 저녁에는 술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서양에서는 아침에 사과는 금이요, 저녁에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 낮이나 또 저녁에는 차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셔야 되는 것은 이 과일 속에는 유기산이 상당히 풍부한데 이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밤에는 이제 활동을 좀 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해독작용을 하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신경 안정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를 드시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 선생님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쿨하십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뭐 차, 과일 둘 다 좋으니까 그날 기분에 맞춰 드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침 먹었을 때는 과일, 저녁 먹었을 땐 차. 이게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과일과 차는 맵거나 짠 반찬을 먹은 후에 부담스러워진 입안을 깔끔하게 중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더욱 좋은 디저트인데요. 다만 당분이 풍부한 과일은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 특히 알칼리성인 녹차는요, 혈액 속에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니까요.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 뭐 기름진 식사 후 입맛을 깔끔하게 해주고 또 한 끼 식사를 훌륭히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디저트.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는 등 뭐 우를 범하지 마시면서 디저트가 갖고 있는 달콤하고 멋진 매력을 최대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챙겨 먹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된 현대.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차와 갖가지 영양소로 활력을 주는 과일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메뉴인데요. 특히 아침 식사 후에는 당분이 함유된 과일로 에너지를 얻고 저녁 식사 후에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후식, 배에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의 소량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후식을 챙겨 먹는 게 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뭐 먹는 재미 못지않게 이거 보는 재미도 무시 못하는 게 바로 후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씨? 네, 그렇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차와 과일, 이 색깔들이 정말 오색찬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키나 푸딩, 케이크 같은 거를 보면 이게 먹기도 아까울 만큼 너무 앙증맞아서 이거 먹기도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 예쁜 음식 나오면 먹기 전에 잠깐 외치고 카메라부터 이렇게 들이대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네, 특히 여성분들 이게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SNS 같은데 올리는데 뭐 이렇게 내 아는 애는 김포 사는데요. SNS에 이제 올려요. 스파게티 하나 올려놓고 그 뉴욕 오후의 나른함을 느끼며 이렇게 올려놓는다. 뭐 어디 김포 사는 애가 말도 안 되게 뉴욕 오후를 그쵸? 네, 뭐 유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에게로의 선물 이런 거 허색으로 올리는데 이거 좀 보기 좋지 않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봉천동에 있으면서 파리의 어떤 아늑함을 느낀다. 그렇죠. 뭐 사실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전에 먹었다면 음식을 요즘에는 이제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푸딩이나 뭐 케이크 뭐 이런 단어들이 디저트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양한 치즈 요리가 발달한 스위스에서는요, 후식을 달콤한 초콜릿으로 즐기고요. 파스타로 유명한 이탈리아는 과일을 이용해서 젤라또나 셔벗 같은 디저트를 먹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는 후식 문화가 이게 아예 없었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 자랑스러운 한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과. 한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인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두 분 말씀에서 이 디저트의 세계, 차, 과일 말고도 후식 세계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세계, 후식의 세계 속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 씨가 준비했습니다. 팁 오브 판도사 함께 하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혀 끝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후식, 그 재료에 담긴 영양과 특징을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짠! 여러분은 식사 후 어떤 후식을 드시나요? 과일과 차도 좋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후식은 따로 있습니다. 속을 든든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곡물이 재료가 되는데요. 맛 좋고 영양 만점인 곡물 후식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곡물로 만든 후식 첫 번째 재료는 바로 쌀. 대표적인 전통 음료인 식혜는 밥에 엿기름물을 섞어 발효시킨 음료인데요. 식혜 속에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 아밀라제 성분이 풍부해 천연 소화제라고 불리웁니다. 쌀로 만든 후식으로 떡과 한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부터 선조들이 즐겨 먹은 전통적인 후식입니다. 쌀은 다른 곡류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로 유발될 수 있는 알레르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떡이나 식혜 같은 것들도 쌀 본연의 모습들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찌거나 삶거나 또는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왔습니다. 더불어 쌀의 섬유질은 체내 중금속 축적을 막고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밥심! 쌀이 식사로도 후식으로도 좋네요. 하지만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그것도 고열량이 돼요. 식사 후 간단하게 먹는 게 후식이란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료의 힌트는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어렸을 때 별명이 이거였는데요. 힌트 나갑니다. 병수야 밥병수야 녹지마 함께 보시죠. 곡물로 만든 후식 두 번째 재료는 바로 팥인데요. 약성 본초에 따르면 팥은 열독을 다스리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 먹는 팥은 이뇨 작용을 도와 혈액 내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고 몸의 붓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팥은 비타민 B1이 풍부해 식욕 부진, 피로감, 수면 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빵이나 떡,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에 다양하게 쓰이는 재료, 팥. 하지만 팥이 들어간 후식을 섭취할 때 기억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단백질을 제거하고 꼭 먹어야 됩니다. 팥을 이용해서 후식을 만들 때에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끓인다든지 삶는다든지 흐르는 물에 이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꼭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떫은 맛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들이 팥에 남아있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후식의 재료가 되는 곡물별로 세계대전 양상이네요. 우리 한국은 한과 떡이 발달한 쌀이 주인공이라면 팥은 앙금으로 양갱으로 많이 쓰는 일본이 생각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료 무시할 수 없죠. 서양에서 즐겨 먹는 후식들은 대부분 모두 이것이 재료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후식의 재료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곡물로 만든 후식 마지막 재료 바로 밀입니다. 밀은 서양의 주식으로 쌀과 함께 세계 2대 식량 작물인데요. 제면, 제과, 제빵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드신 적 있으실 텐데요. 케이크를 후식으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점심 먹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좀 달달한 게 땡겨서 커피랑 이런 블루베리가 들어간 상큼한 케이크 좀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밀가루가 주 재료인 빵은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전분이 많아 적당량의 인슐린과 혈당량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밀은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돼 있어 과잉 섭취 시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기거나 버터와 설탕이 지나치게 들어가면 지방의 함량이 높아져 식사보다 고열량의 후식이 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통밀과 호밀은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고 풍부한 섬유질과 무기질이 포함돼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후식들 제대로 아셨죠? 후식도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쌀이나 팥으로 정말 많은 종류의 디저트 후식을 만들 수가 있군요. 오, 침 넘어갔어요. 예. 그렇죠. 이게 특히나 요즘같이 입맛 없는 여름철에는요, 밥을 좀 덜 챙겨 먹게 되면 이런 후식으로도 충분히 밥 이상의 영양을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튀기는 것보다 찌거나 끓인 것 등을 먹는 게 좋다는 사실 꼭 우리가 머릿속에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튀긴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그렇죠. 이렇게 기름에 튀기고 좀 살이 찌니까요. 한 가지 메뉴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자면 또 여기서 또 나름의 주부 병수의 역할을 또 캐릭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캐릭터가 있고 약간 좀 잡혔어요. 좀 미세하게. 있어요. 미세하게 있는데 좀 가르쳐 드리자면 있다 없어졌다. 그렇죠. 있다 없으니까 있다. 예, 그런데 불린 쌀과 우유, 녹차가루를 잘 끓여서 섞어서 이렇게 착 녹두나 팥을 여기다 뿌려 먹으면요. 아주 칼로리도 낮고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이게 동서양 퓨전 음식, 라이스 푸딩 이런 느낌인 거죠. 좋아요. 주부병수 캐릭터 오늘 또 확 생겼습니다. 조금 생겼어요. 약간 게이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깨나 콩 같은 곡식도 얼마든지 디저트로 가능한데요. 경단 같은 거 만들어 드시면 참 좋죠. 네, 무리하시네요. 무리하시네. 뭘 또 무리해? 내가 여기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묻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 남의 영역인데 지금 침범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병수 씨 준비하신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에이, 뭘 또 약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비하해서. 현병수의 T.O.P 이 순서만 우리 기다리는 나름의 고정 팬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 당숙이라든가 저기 밑에 집 201호 아저씨, 아버지, 저희 아버지. T.O.P가 좀 엉뚱하잖아요. 빙수야 병수야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사실 우리 유진 씨가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살찌니까 많이 먹지 마세요. 찐 것만 먹으세요. 이런 말에만 그치니까 이게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김학도 씨가 최고네요.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디저트는 먹고 싶고 근데 살찌는 건 걱정되고 이런 분들을 위한 고민 제가 지금부터 해결해 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맛있는 후식을 날씬하게 즐기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한국음식 세계화 추진위원 양양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한상 가득 맛있는 재료들이 차려졌는데 어떤 후식으로 변신할지 아이고 기대된다. 아이들이 간식으로 과자나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철 과일을 이용해서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과일은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천연 재료라 건강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으니까 일석이조네요. 맛 좋고 살안찌는 후식 첫 번째는 자두를 이용한 젤리인데요. 집에서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자두. 펙틴 성분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피로 회복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두는 껍질째 먹으면 좋겠는데요. 이 껍질은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젤라틴은 시중에 마트에서 다 팔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젤라틴을 녹일 때는 이렇게 중탕을 해서 녹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젤라틴 가루와 물을 섞으면 점성이 생기는데요.
물 100ml에 젤라틴 가루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설탕 대신에 과일 식초를 이용해서 단맛과 풍미를 더해줄 거예요. 단백질이 주 원료인 젤라틴과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자두의 조합은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아이고 장점입니다. 시중에 파는 젤리보다 4배 이상 열량을 낮춘 자두 젤리.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후식입니다. 되게 말랑말랑하고 새콤달콤하고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단맛이 좀 덜해서 아이들 건강한 간식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과일을 활용해 만들 수 있어 더욱 좋은 천연 과일 젤리. 한번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 요거트 진짜 좋아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후식으로도 딱인데 이게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아주 쉽게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우유와 요구르트만 있으면 되는데요. 우유 500ml에 유산균 요구르트 한 병을 섞어주면 끝!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유나 요구르트 용액을 저을 때는요, 쇠 젓가락이 아닌 나무나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그래야만이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실온에서 용액을 8시간 보관하면 완성! 묽은 용액이 요거트로 변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궁금하다. 수제 요거트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그 안에 균들이 많이 자라면 그것이 발효식품이 되는데, 요거트의 경우 시중에 사는 우유는 살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균이 별로 없는 상태죠. 거기에 생 요거트를 한 병 넣어주게 되면은 살아있는 유산균 균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을 거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유산균들이 자라게 되죠.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 식사 후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요. 또한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과연 맛은 어떨지.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유명했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이거 올리기만 하면 요거트 아이스크림 되니까 그렇게 먹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케이크요? 네. 케이크 정말 맛있죠. 달콤한 디저트 대표 주자인데요. 근데 이게 워낙 고칼로리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버터가 들어가지 않고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주 X라인 날씬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달걀은 흰자만 분리해 설탕을 넣고 거품을 내줍니다. 노른자와 올리브유를 차례로 넣고 마지막으로 미숫가루와 우유를 첨가해 섞어주면 되는데요. 가정에 오븐이 없을 경우에는 찜기라든지 밥솥을 이용해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폭신폭신하면서 부드러워요. 그리고 미숫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고소하고 정말 담백해요. 부담 없이 먹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칼로리를 확 낮추고 건강까지 챙긴 미숫가루 케이크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열량은 낮추고 맛은 높인 나만의 후식 직접 만들어 건강하게 즐기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젤리. 젤리 하면 보통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기 어려운 음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자, 칼로리를 낮추면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소개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자두뿐만 아니라 감이나 딸기 같은 수많은 과일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또 이렇게 뭐 요 옆에 뭐 있네, 유진 씨. 뭐예요? 이게 뭐죠? 아유, 그런 것도 어떻게 빨리 눈치채세요. 내 옆에 누가 하나 있는데, 요게 또.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요. 두 분을 위해서 제가 미숫가루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예, 하트 모양의 케이크네. 네. 빵인데. 이게 모양에 신경을 좀 썼네요. 그럼요. 두 분을 좀 드리려고 예쁘게. 맛에 신경 쓴 거 맞죠? 기대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야. 미숫가루로 만든. 미숫가루 엄청 좋아하거든요. 케이크. 저는 미숫가루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야, 이거 또 이렇게. 맛있겠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래요?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미숫가루 케이크를 내가 인생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그 맛이네요. 드셔보세요. 빵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지금? 아, 맛있어요. 네. 이게 달지가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빵 같은 거는 단 것에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달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달지 않아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곡물 좋은 건 아까 병수 씨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버터랑 밀가루를 뺐기 때문에 칼로리도 확 줄어들고요. 네.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요거 미숫가루 이거 저희가 먹는 이 맛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어 드시고, 만약에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당근을 넣어도 좋아요. 아, 당근을? 예. 그러면 색깔도 더 이뻐지겠죠? 예. 당근색이 약간 되면서 당근을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아주 신나하면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근 케이크 살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미숫가루 케이크 마찬가지지만. 미숫가루과 함께 섞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느 때보다 먹음직스러운 판도사 먹방인데요. 자, 벌써 이제 아쉽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히 지난주까지 뭐 이렇게 활약을 많이 못해가지고 본인이 의기소침했었는데 우리 주부병수 현병수 씨가 오늘 맹활약을 펼쳐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very important 포인트 VIP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VIP는 바로 아이들이 안 먹는 것을 멋내기용 데코로 이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완두콩이나 땅콩 같은 거를 아이들이 좀 잘 안 먹잖아요. 네네. 이런 건 이제 후식에다가 눈 요렇게 해가 코, 입처럼 요렇게 예쁘게 사람처럼 이런 또 하나의 데코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특히 뭐 요리 잘 못하시는 아빠들 요거 좀 응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진의 VIP 함께 하시죠. 네, 제 VIP는요. 후식을 습관적으로 찾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열량 음식을 섭취했다면 후식은 한 번쯤 쉬어주셔도 좋고요. 디저트는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하는 음식 중심으로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때론 달콤하게, 때론 짜릿하게, 때론 시원하게.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매력적인 디저트 김학도의 판도사.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의 오감을 즐겁게 할 그런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YTN 사이언스 게시판에 여러분들 글 올려주셔도 무방합니다. 많은 글 올려주시고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판도사의 결론. 후식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먹는 재미 못지않게 보는 재미도 커지고 있는데요. 차와 과일을 비롯해 주식인 쌀과 밀로도 후식을 만드는 등 종류는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식을 너무 즐기다 보면 체내에 지방이 쌓이며 영양 과잉이 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끓이는 게 좋습니다. 후식, 습관적으로 참는 건 위험하니 알맞게 그리고 즐겁게 즐기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디카와 아날로그 카메라의 어떤 대결, 어떤 게 더 나을까? 꼭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디카가 최고로 다 좋은 건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디카 중에서도 이 핸드폰 카메라, 폰카, 셀카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저는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혼자 이러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왜요?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에서 이렇게 넘기는 보는 맛하고 앨범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맛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좀 편리하잖아요.